감 떨어지는 얘기를 했다라고 박정 의원께서 돌직구를 날린 당사자 중 3인방 중 한 명이 되겠죠. 조국 전 장관이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 김광선 변호사님,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뭐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명예회복이 안 되니까 유죄를 직감한 겁니까? 2심에서도? 비법률적인 거. 그럼 뭐 총선 출마하겠다 이겁니까? 아니 외국어 다니는데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요. 그 교수들은 강의하려면 말을 쉽게 해야지. 쉽게 해야 돼. 있어요. 그럼요. 어렵게 강의하면 누가 강의 신청을 안 합니다. 네. 근데 비법률적, 법률적을 왜 나눈 거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나눈 거야. 아, 나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보들 못한다. 이미 증거가 다 있고 뭐 부인은 뭐 정경심 전 교수는 4년 받았고 자기 2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 딸인 조미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법률적으로 이건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법률적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형사의 법률적이라는 것은 증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증거 명백해졌잖아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법률적인 용어를 꺼내서 뭔가 정치에 복귀하겠다. 정치에서 명예회복을 하겠다. 본인이 명예회복 방법은 지금 무죄 받는 거예요. 무죄를 받아야죠. 무죄 받지 않고 거기서 도망가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사법부의 어떤 판단 자체를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랄지 멸시하고 비법률적으로 난 지금부터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뭐 이런 상황이 본인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과는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단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조 전 장관이랄지 추미애 장관 이런 사람들이 설칠수록 민주당에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거예요. 조국 신당 얘기 나오던데요? 신당이요? 아니 뭐 당이야 뭐 당 설립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겠죠. 그렇지만 물론 뭐 지금 선거법 자체가 좀 아주 미묘하게 돼 있잖아요. 그 유성정당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비례대표하고 그럴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정치라는 게요. 우리가 과거에 잣대갖고 쭉 보면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데 되게 그렇게 반복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아마 본인의 어떤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일 수도 있다. 좀 한 걸음 뒤로 가서 객관적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했던 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거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평가해봐야 하는데 이제 조 전 장관의 어떤 행보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은 뭐 0.01%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뭐 조국 전 장관이야 워낙 팬덤이 많으니까 위성정당 나오면 당선은 될 것 같은데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당선되고 나서 만약에 2심이 1심에 준하는 형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우연치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나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셨지 않습니까? 사면해서 제가 없게 만들어줘도 강서 주민들은 심판한 겁니다. 저는 좀 조국 장관님께서 조금 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뭐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억울함이 있어서 주변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본인이 저는 비법률적으로 이렇게 명예회복이 아니고 비법률적으로도 명예회복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심 때 무죄가 나와야지 정치적으로 도전이 되는 것이지 재심 2심에서도 또 유죄가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라든지 정치 어떤 국민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도 강서구청장 결과를 보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 대한 억울함은 또 차치하더라도 또 총선 심판은 또 다르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국 장관을 정말 아끼시는 분이라면 지금 선거나 뭐 총선 이야기보다는 그 2심 때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력 질주하시고 이후에 결과를 보고 무죄가 나왔을 때는 총선이라든지 선거에서 또 이제 활용이라기보다는 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또 존재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출마 부적절하다. 박정호 의원요. 출마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용어를 보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문화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방법을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에 나가서 지게 되면 그 비법률적 방법도 패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총선 출마는 안 하지만 신당 창당이라든지 신당에 합류한다든지 또는 강연을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총선 출마는 안 한다 저는. 그런가 하면 하태경 의원님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수석과 뭐 대통령실 참모를 비롯해서 대량 총선 출마가 예상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선에 대한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가 쭉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추경호 박민식을 대신해서 최상목 수석과 뭐 최원일 전 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 더불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검토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말인즉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한 장관이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상정해 놨다라는 뜻이기도 할 텐데 이번 총선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 쪽 인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출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한 장관의 출마 가능성. 예,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좀 거의 마지막에 나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당 지금 개혁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제 에너지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막판에 그냥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방식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조국 그 교수는 예. 이제 명예회복이 어려워요. 명예회복이 어렵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조국 수호 팬덤들 매니아층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비례정당으로 되는 거는 다수 국민들은 뭐 네 팬덤이 있으니까 된 거지 그걸 명예회복으로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역구로 나와서 되면 어느 정도 사회적 명예회복은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제 옥중 출마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면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저건 불가피했던 거야. 그래서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저거는 뭐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명예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조국 교수가 지역구로 나올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지역구로 나오면 어려울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시시비비 사리구별을 못하는 국민들이 아니고 지역구 나면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된다면 그건 사회적 명예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또 한 번 질문 드리면 어떻게든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뭐 지역으로 나옵니까? 비례로 나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한 장관이 나오면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근데 만약에 지금 선거법이 문제인데 선거법이 안 고쳐지면 그럼 또 위성정당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욕을 듣더라도. 법무당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럼 위성정당을 그 비례정당이죠. 비례정당을 한 장관한테 맡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명확하잖아요. 한동훈 대표 이러면 저 당이 누구 당인지. 예, 지금 여야 사이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좀 손보자라는 공감대는 있긴 한데 진척은 별로 없거든요. 이대로 시간이 쪼깍 가다간 또 한 번 이상한 이 위성정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무책임한 거죠. 선거법 바꿔야 됩니다. 예, 그건 무책임한 거죠. 여야 사이의 논의에 진척이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